오늘은 한 네 가지 정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최근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냥 뭐 빵 주식 갖고 있으면 되는 거네. 맞아. 뭐 빅테크 아마존 사두면 되는 거였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해.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페이스북, 뭐 애플 사놓으면 되지. 그래서 역시 믿음이 가는 것은 뭐 믿음이 가는 빅테크, 이런 주제로 일단 첫 번째 테마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작년 한 4분기 그리고 올해 한 1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빅테크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약간 좀 괴로웠어요. 오히려. 그때는 빅테크만 안 갔거든요. 안 올라서. 예, 그때는 성장주들 다 날아갈 때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라지캡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었고, 네. 그때 돈나무누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을 일컬어서 이건 거의 안전자산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익을 내긴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결국은 빅테크가 답이네라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요즘은 예, 이런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저는 진짜 빅테크가 그냥 퀄리티 주식인 것 같고 예. 그냥 진짜 안전자산인 것 같고 맞습니다. 제일 예. 싼 주식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따가 그 숫자 몇 개를 보여드리면 딱 그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게 IWL, 러셀 탑 200, 그러니까 여기 홀딩스니까 편입 종목이 이겁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빵 종목이 거의 상위에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다 라지캡들입니다. 보시면은 예, 이런 흐름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네. 빅테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이 테이블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과 같은 시장이 좀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빅테크를 살 수밖에 없구나.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매출 성장률 대부분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그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35. 이게 추정치인데요. 올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추정치인데, 뭐 알파벳 30%, 아마존 뭐 예, 다 30%에 가깝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예,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30배가 안 넘는 상황입니다. PE. 보통 미국의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매출 증가율이 뭐 30에서 한 50% 사이 나오는 기업들이 뭐 굉장히 뭐 혁신 기업이다, 뭐 IT 산업에 뭘 앞으로 주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사실 그 기업들이랑 매출 성장률 차이가 크게 없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 미드 스몰캡 영역에 있는 약간 그런 기업들이 PR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다 적자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니 빅테크 기업들 매출 성장률이 30% 나오고 PE 밸류에이션도 되고 PSR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훨씬 싸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 대형 라지캡, IT 라지캡을 안 담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는 항상 그 미국 주식 모르신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은 그냥 이런 미국의 빵 주식들은 네. 일정 부분 그냥 깔고. 비중을 깔고 비중을 가지고 가시라. 모아가요? 예,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제가 예전에 증권사랑 예전 직장에서 뭐 미국 주식 관련된 IT 업종과 관련된 이제 랩 상품을 운용을 했었는데, 그 랩 상품도 스킴도 그냥 빅테크를 가지고 한 30에서 40%를 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좀 규제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건 좀 분명합니다. 맞아요. 예, 인사나 이런 거. 그 밑단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거 대비해서는 그런 규제 리스크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일단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이 워낙 압도적인
상장사들이라서요. 그런 규제 이슈와 규제가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 양 측면을 좀 같이 봐가면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뭐 제가 방송 나와서 뭐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네.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규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빨리 가지 마 이런 거라면 네. 가긴 가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그 또 두 번째 주제가 핀테크이긴 한데 첫 번째 주제랑 연관이 되고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빅테크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핀테크 기업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토스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에도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핀테크 기업들. 근데 그 좀 신생 유니콘이라든지 그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으로 가서 이제 슬금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핀테크 영역도 지금 라지캡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이거 우리가 해버릴 거야라는 그런 흐름도 최근 들어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관련한 뉴스가 몇 개 연달아 나와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애플 준비를 페이 레이터. 예. 이게 BNPL이라고 하는 BNP. 예, BNPL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Buy Now, Pay Later입니다. 아. 예, 지금 사고 어허. 나중에 할부입니다. 할부. 지불해. 예, 네. 간단하게 할부예요. 돈 나중에 줄게. 예, 간단하게 한 할부인데 신용카드 같은 느낌. 예, 우리는 되게 신용카드를 편하게 쓰잖아요. 한국은 발급받기도 쉽고 신용카드를 뭐 씀에 따라서 우리 혜택도 좀 있고. 혜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용 평가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돈만 잘 채워 놓으면은 큰 영향을 안 받는데 미국은 워낙 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크레딧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이랑 이런 결제 방식을 좀 비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좀 한국 대비해서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BNPL이라고 하는 지금 일단 물건을 사고 나중에 뭐 할부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신용 미국에서 이제 뭐 피스코라든지 신용 점수가 낮아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 못 받아요. 네. 그러면은 할부로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껴서 아. 역할을 해줄 테니까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편하게 우리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할부로 살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는 기업이 많은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후불 서비스 지불 모델을 애플이 이제 애플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4가지 후불 할부 기능을 추가하고 뭐 당연히 금융사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와 협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거를 원래 어펌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네. 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펌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애플이 저런. 애플페이가 그래도 이게 점유율을 따지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모바일 결제 미국에서 한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나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결제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 애플페이에서 이제 이런 어펌이 하던 그런 뭐 후불 결제 서비스를 애플페이도 이제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펌이 어제 주가가 10% 빠졌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그래서 버버리님이 어제 어펌 박살낸 소식이라고 맞습니다. 예, 채팅창에. 네, 어펌이 네. 1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빅테크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뭔가 영역을 계속적으로 이제 더 넓히려고 하는 우리가 정의감으로 따지면 예, 뭔가 빅테크 너무 얄밉고 네가 다 해먹냐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쨌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베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빅테크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니까 매출 증가율이 계속 막 20-30%씩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당배로 정부는 이러니까 오히려 좀 규제를 해야 되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예,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바이나우, 뭐 페이레이터 같은 모델은 어펌의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를 따라가면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어펌이 먼저 이제 돈을 내주고 나중에 컨슈머한테 돈을 할부로 받는다 뭐 정도의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다 매출을 이제 돈을 어펌이 가져가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펌의 IR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한국에 블로그도 좀 있더라고요. 어펌에 대한 설명을 좀 그래요? 해놓은 그래서 그런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빅테크가 뭐 기존의 이런 떠오르는 핀테크 사업자들의 영역을 뭐 뺏어간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뭐 지금 스퀘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하는 회사 역시도 지금 애플의 아이패드 기반 결제 터미널,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레스토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이 뭐 신용카드도 긁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제 처리해주는 기기를 이런 아이패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게끔 스퀘어는 요 밑에 있는 기계랑 요 외부 단말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퀘어의 소프트웨어를 쓰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결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제 결제를 진행시켜 주도록 만들었는데 이 아이패드 결제 터미널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제를 좀 쉽고 직관적으로 이제 뭐 탭투페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결제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내장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빅테크랑 뭐 애플이 더욱더 이런 결제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영향력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고 더욱더 직관적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시하는 흐름이 이런 뉴스에서 통해서도 나타났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결제 터미널은 이런 외부 기기도 이제 다 빌트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버라이존이랑 5G를 활용해서 결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데요? 예, 결제 사업자랑 통신사가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와 통신사와 이제 협력을 하는 거고요. 갑자기 무슨 5G야? 뭐 페이먼트, 뭐 핀테크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5G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인 점포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냥 물건 갖고 나오면 알아서 결제가 돼 있는 그런 컨택트레스 쇼핑이라든지 혹은 이와 유사한 뭐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기업 뭐 그런 음식점이나 점포마다 포스 기기가 있는데 그 포스 기기도 이런 하드웨어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리가 땡겨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기술을 5G 도입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거를 이 두 기업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사실 뭐 이런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역시도 뭐 대부분 다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 엣지 컴퓨팅이 저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컨택트리스. 이런 결제들이 네. 자동 결제. 자동 결제라든지 뭐 컨택트리스라든지 무인 점포의 결제라든지 네. 뭐 클라우드 기반의 포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고 이 결제를 처리하는 그런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제를 처리하는 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우리 점포에 들어가는 우리 음식점에 들어가는 그런 포스 기기들이 되게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포스 기기가 뭐 이런 조그마한 컴퓨터였다라면은 내가 네. 뭐 컨택트레스 쇼핑에 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이건 아니구나 무인 점포니까 포스가 없겠구나 하여튼 어쨌든 자동 결제 시스템 이런 걸 하려면은 포스 기기가 더욱더 스펙이 올라가야 되고 네. 그리고 무인 점포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물건을 갖고 나가는 그런 모든 동작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따다닥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그 무인 점포 내에 두게 되면은 그 점포 내에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둔다든지 엄청나게 좋은 서버를 막 박아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한다.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 개별 점포마다 그런 하드웨어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다 갖다 놓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주 전통적인 저 중앙 집중화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약간 마이크로한 사이즈의 엣지 컴퓨팅 시설에서 그런 컴퓨팅을 돌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는 이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게 나중에 다 이렇게 기술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도 우리 김영우 이사님도 나오셔서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던 뭐-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될수록 디램의 수요도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마 저런 것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네, 핵심은 뭐냐면요. 네.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네. 늘 정희석 소프트웨어- 이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고요. 사실 네. 모바일 엣지 컴퓨팅으로 그러니까 진화가 되면 될수록 경쟁력. 네. 아쉬운 얘기지만 하드웨어 기업들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네네. SK텔레콤이 네. 뭐 재작년부터 막 X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클라우드 그 게임에 네네.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SK텔레콤이. 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을 뭐 SK텔레콤의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설에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SKT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이 얘기를 또 뭐 SK텔레콤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뭐 너가 뭐라고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원래 이 그 소규모의 이런 통신 인프라 시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들어가 있는 통신 인프라 소규모의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은 다 통신사 거였어요. 다 통신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역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녹여서 지금 뭐 결제든 클라우드 게임이든 다양한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든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 거고 뭐 다시 뭐 정리를 드리면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시 이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나와. 알파벳 니네들 왜 그런 또 거기서 왜 기업입니다. 또 나와? 막 이러네. 페이스북도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오픈랜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주도하려고 네. 지금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가만 보면 안 하는 게 없어. 예, 그래서 약간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무섭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오타가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일단 금융주와 함께 항공주들이 실적이 나오는 어제 좀 나왔고 네. 오늘도 이제 델타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좀 주가가 항공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요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알구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유는 간단해요. 비즈니스 트립, 그죠? 예, 뭐 레저 여행 수요는 회복을 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 한 80% 가까이 회복한 것 같아요, 느낌이. 벌써요? 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출장 수요는 좀 회복하기 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들이 뭐 체크를 해봤더니 이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저기서 돈 다 버는데. 예, 왜냐면 여기- 비즈니스 갈 때 예. 좋은 자석 타고 가잖아요. 이게 상당 부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에서 나옵니다. 우리 대한항공도 저거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공주들은 좀 앞으로 좀 구조적인 그 매출의 믹스가 확실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 다만 오늘 주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사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전 실적 공개하잖아요. 잠정 실적? 네, 잠정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6월 22일인가 실적 발표회를 하는데 2분기 실적을 미리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예, 매출이라든지 이익 측면, 뭐 비용 절감 노력 등등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고 오늘은 장전에 델타가 실적을 냈는데 델타 역시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주들은 오늘은 좀 어제 많이 빠졌다면은 오늘 약간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신고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의 어떠한 테마 52주 신고가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1년 주가를 내 봤을 최고가. 때 최고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잡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신고가 테마를 가져온 건 아니고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를 몇 개 가져왔는데 세 가지입니다. 레스토랑, 미용기기, 그리고 산업재인데 이제 저희 그 기후와 이제 환경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멘트 최근에 했더니,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후 환경 매니저. 네. 은기와는 기억이 났는데 네. 그 기후와 환경의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최근에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이런 산업재 쪽의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용기기 업체들 가운데 있는 미용기기 업체들은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격 회의, 그러니까 화상의 줌 미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맞아. 그래서 교정기, 아, 인비절라인이라고 뭐 교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투명 교정기입니다. 네. 예. 고가의 투명 교정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 인비절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이 투명 교정기를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요. 네. 우리 MZ 세대가 자기 제품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 틱톡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R이 100배, 112배네요. 네, 이게 아마 이게 트레일링이라서 과거 거라서. 과거 이 기준으로 이익이 지금 올해 개선되니까. 이제 추정치 올해 1년 후 기준은 아니고요. 과거 12개월 동안의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R은 어쨌든 비쌉니다. 비싼 주식입니다. 비싸겠네요, 딱 봐도. 네.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TP를 올리고 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명 교정기를 우리가 사면은 또 앱으로 또 관리를 해줘요. 앱으로요?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막 엄청 고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예. 뭐 교체를 언제 해야 된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람이죠. 뭐 알람이나 뭐 그리고 또 뭐 화상으로 또 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치과 의사랑도 뭐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러니까 앱 데이터가 나와요. 앱을 얼마만큼 다운로드를 받았고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 그 앱 데이터가 최근에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이런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좋고요. 인모드는 리프팅 피부 관리용 리프팅 장비 제조사인데 엊그저께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따른 모멘텀도 좀 추가적으로 남아 있고 밸류에이션도 회사가 좀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스타서지칼과 같은 그 안구 내에 눈 안에 이제 삽입하는 렌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쫙 고점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사업상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라서요. 이런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이제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미국에 굉장히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가문. 이 문제죠 진짜. 아이고 제가 이거를 피자의 계절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 이거를 가문. 제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조정을 살짝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정인승 대표님 아, 뭐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사님. 아니 컴퓨터가 제가 잠깐 그래서 꺼졌는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그 화면에서 뭐 안 보이는데 지금 미국에 지금 산불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산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돌아왔습니다. 됐네요. 네. 네네네. 이거를 그냥 딜리트 옆에 네. 바로 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원을 잘못 눌러버렸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올해 2월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도입니다. 아, 이게 가뭄의 정도. 2월달도 심각했어요. 올해 2월. 예. 2월 말이죠. 2021년. 근데 지금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의 레벨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가면은 극단적인 가뭄이라는 표시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덥고 폭염 나오고 산불 나면서 가뭄이 진짜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거의 미국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난리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정말. 정말 난리도 아니라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슬그머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냐면요. 네. 수자원 관리하는 아, 예, 물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시 신고가로도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일럼이라든지 뭐 펜타일이라든지 이런 가뭄에 뮤엘러 대비할 수 있는. 워터 프로덕트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테마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차트만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뮤엘러라고 하는 이런 수처리 시설의 밸브 같은 거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제시한 이 수자원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미국의 상장사 리스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 숫자는 물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그들의 사업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매출에서 얼마나 예, 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뭐 펜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100%고 뮤엘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90%가 물과 관련된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이오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뭐 99%. 보시면 이들이 다 어떠한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는 요 밑에 이제 간략하게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자원 시설의 이런 미터 측정 장치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뮤엘러는 밸브 만드는 회사. 에이오 스미스는 약간 이 가뭄 테마랑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보일러 만드는 회사라서요. 예. 히터라든지 보일러 만드는 회사라서. 근데 이 회사도 지난번에 텍사스 한파 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이거 텍사스는 한파고 어디든 맞습니다. 덥고 가뭄이고 어디든 가뭄이고. 예. 펜타일을 탄소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기후와 환경으로 기후는 진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 한국의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약간 체감이 안 되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는 뭐 네. 덥다고 해서 뭐 죽어도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저기는 되게 실제 사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이죠. 네. 저도 저 대기실이 좀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기실이 네. 더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5분 지금 한 20분 기다리는 동안 더워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짜증내고 여기서 있었는데 대기하시면 어때요? 예? 이쪽에 맞아. 쇼파에서. 뭐 다음번엔 그래야겠네요. 근데 미국은 네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세상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런 그러니까 예, 자연 그때 재해들이 얘기해 나타나고 주셨잖아요. 있어서.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네. 뭐 40도까지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캐리어 에어컨이 뭐 최근에 CEO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캐나다에도 이제 에어컨 팔 수 있어. 우리 미국 북서부에서도 우리 에어컨 팔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좋아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얘기가 나와서 수자원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네. 하나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예. 뭐 종목 단위로 뭐 시간 없다. 공부할 시간 없다. 뭐 하면 좋겠지만 아쉽다 그러면은 이 워터와 관련된 ETF, 워터 ETF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이게 그 에셋 사이즈별로 규모겠죠. ETF 규모별로 쫙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내가 물과 관련된 데 투자하고 싶으시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ETF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는 뭐 찾는 방법은 그냥 구글에서 워터 ETF 치시면은 너무 쉽네. 제일 위에 뜹니다. 너무 쉽네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뜬 걸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ETF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어떤 종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나온 김에 그
캐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리어 에어컨도 계속적으로 신고가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뭐 더워서 에어컨이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9월달에 이제 학기 개학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들이 이제 공조 시스템을 엄청나게 바꿀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에어 퀄리티를 관리하는 그런 중요하긴 부분들이 해요. 엄청 네. 중요해졌기 네. 때문에 뭐 워낙 기존에 이제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 시스템을 많이 바꿀 거다. 뭐 그런 수혜도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도 있고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이런 공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는 현재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은 피자입니다. 피자. 갑자기 예. 배고파지네요. 예. 피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네. 막 이제 막 주문하시는 분들 생기는 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또 눌렀나? 오늘 자꾸 그런데 화면이 피자 오늘따라 말씀이네. 예, 오늘은 네. 좀 잠깐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피자. 피자- 아니 안에 네. 지금- 지금 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예, 지금 안 됩니다. 미국에서 참아야 돼요. 또 금방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네. 예, 네.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피자 기업이 신고가로 많이 잡힙니다. 또 여기 무슨 일이지? 피자 기업? 예, 도미노? 도미노 피자도 지금 신고가로 잡히고 있고 도미노, 네. 파파존스 피자도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파파존스 너무 좋아해요. 저도 파파존스를 제일 좋아하긴 고백이 하는데 가능한가요? 인그리던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예. 지금 만약 주문을 하신다면 지금 주문이 되나 근데 안 될 것 네. 같은데 아무튼 네, 되나요? 저희 그래요? 피디님이 된대요. 네. 좀 피자 한 판 사주시면 저희 하나 먹고 가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네. 다음 네. 기회에. 네. 네. 근데 피자가 일단 지금 수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좀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네. 스포츠 경기들이 다 재개가 됐잖아요. 아, 관중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영향이 있겠구나. 또 그건 생각을 못 우리나라는 치맥 뭐 이런 건데. 그쵸. 미국은 이제 피자인가 피자로 보다. 가는 거구나. 보시면은 지금 듣고 나니까 또 수긍이 또 되네요. 최근에 근데 이게 MLB 그 음. 엠팍에서 김영배 위원이 발견해서 제가 좀 전에 저한테 보내준 건데 네. 잘 지내시죠? 엄청 잘 지내고 아니, 있어요.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 오타니 네,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오타니. 저 홈런도 치고 맨날. 간단하게 지금 뭐 기저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스포츠 경기들의 시청률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MLB도 그렇고 MLB도 얼마나 거의 뭐 최대 기다렸겠어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미국에서 1위 피자, 네. 2위 윙, 어. 3번 칩스 뭐 이런 거죠. 피자가 거의 40%입니다. 압도적인. 예, 그러니까 피자가 잘 팔리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피자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치즈 가격도 레벨 다운을 했습니다. 예,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면서 왜 빠졌지? 그냥 뭐 어쨌든 예, 빠져서. 아마 뭐 코로나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올해인데 뭐 큰 차이가 없다 보실 수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레벨 다운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피자 기업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면서 뭔가 이제 피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진짜 예. 그러네요. 근데 사실 도미노 피자나 파파존스나 이런 기업들은 뭐 피자의 계절이 돌아온 거지만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이커머스 대응을 정말 잘한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일찌감치 작년부터 뭐 워낙 뭐 피자는 기본적으로 뭐 딜리버리가 중심이긴 한데 이커머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쿠폰도 뿌리고 마케팅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대응한 회사거든요. 그게 이제 도미노고 미국으로 치면은 파파존스, 뭐 잭인더박스, 피자헛은 못했잖아요. 피자헛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브랜드 경쟁력이라든지 뭐 제품 경쟁력 이런 이커머스 대응이 상대적으로 다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업체로 알려져 있고 그거를 잘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도미노, 도미노가, 파파존스, 뭐 잭인더박스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치폴레 이런 멕시칸 푸드를 만드는 치폴레. 예, 네. 회사도 이 치폴레가 사실 이커머스 대응을 제일 잘한 레스토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이런 뭐 스포츠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좋아진 분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대응을
기존에 잘했다. 작년부터 음. 확실히 이런 대응을 잘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치폴레도 있잖아요. 신고가에 네. 멕시칸 푸드 체인 매출 1위. 온라인 이커머스 대응을 제일 잘 압도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레스토랑 기업들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잘 가져간 기업이 그러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여기서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 정인승 대표님이 맨날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말씀이요? 모든 신루타는 신고가에서 나온다. 네. 아, 그래서 우리 그 갑자기 다 생각나요. 그죠? 네. 신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네. 모든 신루타는 신고가에서 맞습니다. 나온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신고가 종목들을 분석하고 음, 판단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맞아요. 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인승 대표님이 자꾸 이게 채팅창에 올라오세요. 계속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가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주요한 테마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피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한국도 코로나 풀리면 치킨주가 뛰려나 유진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또 김우정님은 올림픽 이야기 해주시는데 저는 갑자기 국내 할인? 치킨주들인데 할인? 아까 할인 이야기하신 미국에 시청자분들 피자가 있었는데. 있다면 한국은 치킨이 그쵸. 있죠. 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 여러분 아니, 저기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하기 전에 올림픽 열려가지고 네. 그때 네. 뭐 올랐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하기 전에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이거는 같아요. 그 이사님과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투자 네. 아이디어거든요. 네, 이래서 한 치킨주. 진짜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어떻게 네. 되는지를 한번 네, 한번 그때 얘기해보는 확인해 것도 보시죠.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